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은 가치성장주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시장을 이끌어왔던 테슬라라든가 이제 그 애플, 아마존,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그 카카오, 네이버, 또 2차전지 관련 중에서는 이제 LG화 혹은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비대면이라든가 이제 그 2차전지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미국이든 이제 한국이든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그 펀더멘탈보다는 철저하게 이제 그 성장성에 근거해서 올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그 기술 성장주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치 대비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가치 성장주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저도 조금 사실 그 18만 원이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고 사실 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 현대차를 이제 그 가치 성장주 개념을 들이대보니까 지금 이제 그 증거사 보고서들 보니까 목표 가격이 대략적으로 그 높게 나온 데가 이제 22만 원이 최고가인데요. 뭐 22만 원 혹은 이제 그 25만 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역시 그 가치 성장주 개념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방송 제목 보시면 기술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 성장주로 이제 시장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치 성장주 시대. 뭐 가치 성장주는 이제 앞서다 말씀드렸죠. 뭐 성장성은 있어요. 기술력도 있고 성장성이 있고 특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해서 수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펀더멘탈 혹은 이제 가치를 따진다면 굉장히 이제 저표가 된 거죠. 뭐 잠시 후에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기술 성장주와 이제 반대 개념이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3분기서부터 이제 그 영업이 이제 흑자 전환됐고요. 퍼를 제가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퍼가 안 나왔어요. 올해 이제 온기로 따지면 이제 그 사실 적자일 수도 있죠. 적자면은 사실 퍼가 나오지가 않죠. 만약에 퍼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수백 배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도 보니까 퍼가 아니라 PBR이죠. 주당 순자산 비율로 보니까 대략 한 20배 정도가 됩니다. 20배. 20배면은 사실 뭐 삼성전자 PBR이 보통 한 1.4배 정도, 1.5배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지금 그 자산 가치 대비는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시장 자체는 뭐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술 성장주에서 가치 성장주 쪽으로 이제 주도주가 이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주요 종목군들이죠. 뭐 테슬라라든가 혹은 이제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것들의 조정이 깊어지거나 혹은 이제 그 횡보 조정이 지속이 된다면 뭐 삼성전자가 의외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그 가치 성장주의 특징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일단 그 성장성은 있죠. 뭐 4차 산업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펀더멘탈,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많이 안 오른 종목이요. 편히 얘기하면 많이 안 오른 종목이고, 뭐 요번에 글로벌 어떤 그 랠리 과정에서 이제 수혜된 종목, 뭐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한국 주식을 의미하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가치 성장주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네 번째는 이제 PBR하고 이제 펄을 제가 지금 KB증권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했는데요. 삼성전자 PBR이 이제 KB증권 기준으로 제가 다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PBR이 한 1.4배 정도, 퍼가 뭐 한 14배에서 올해 기준이죠. 올해 예상 기준으로 PBR이 뭐 한 14배에서 16배 정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PBR이 0.6배입니다. 청산가치에도 못 미쳐요. 퍼가 17배 정도. 삼성전기는 그래도 이제 뭐 전형적인 기술주 중에 하나죠. 삼성전기는 이제 PBR이 1.8배 정도, 퍼가 22배. 롯데케미칼을 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롯데케미칼도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롯데케미칼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성장성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잠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는데, PBR이 0.5배, 역시 청산 가치 한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퍼가 이제 한 37배 정도.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모두가 뭐 PBR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죠. 그리고 또 철저하게 글로벌 랠리, 뭐 국내 랠리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비대면 관련주라든가 2차 전지 상승에서 철저하게 수익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부분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인데 지금 이제 지난 이제 코로나 최저점 이후에 대략적으로 이제 그 3월 18일, 19일 정도에서 이제 최저점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주구장창 올라가다가 7월 달에 1차 충격이 옵니다. 7월 달에도 과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300달러를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과열 신호가 나왔죠. 저점이 70달러에서 300달러가 가니까 300달러가 넘어가니까 이제 많이 올랐죠. 그런데 역사적 고점 돌파고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뭐 조정이라고 그랬어요. 10보 전이면 뭐 한 2, 3보쯤이 후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요번에 주가가 이제 그 500달러가 넘어갔죠. 장중 고점이 이제 502달러를 찍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동학개미, 뭐 서학개미라는 얘기를 많이 표현을 쓰는 건데 저는 그러한 징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국내 그 부동산, 아파트를 의미하는 거죠. 아파트가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 30대가 이제 영혼까지 끌어서까지 샀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40대, 보통 이제 그 해리덴트라는 인구 통계학자가 있는데, 보통 그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41살, 42살 정도의 집을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30대가 10년 후에 미래 가치를 끌어다가 미리 산 거죠. 그러니까 매수가 포화를 이룬 겁니다. 엄청난 가수요, 버블이 개입된 거죠.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동산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 조금 오를 수는 있으나 일단 그 세력들은 거의 다 빠져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30대 영끌하고 요번에 그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뭐 4조를 넘게 샀다고 그러죠. 그것도 상당한 버블을 몰고 왔다고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그 500달러 다시 돌파할 수도 있어요. 살짝 돌파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500달러 부근까지 가서 이제 그 전형적인 쌍봉을 찍으면서 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고, 상당 부분의 어떤 가격 조절이라든가, 상당 부분의 어떤 기간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것들 이제 그 말 그대로 오른다 하더라도 낙폭 과대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 정도, 뭐 빠져나오는 기회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어떤 기술 성장주 맥락에서 지금 가치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이전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기술 성장주도 굉장히 널려있죠. 많죠. 그런데 가치 성장주, 물론 이제 뭐 다양하게 또 우리가 사실 종목을 열거하려면 이제 많이 있지만, 우리 단연코 군계 일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엄청 상당한 어떤 성장성을 갖추고 있고, 거기다가 펀더멘탈도 너무나도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 역시도 외국인 수급들도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봐.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지금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안 살 겁니다. 아마존은 아마 적극적으로 안 살 거예요. 제가 이제 글로벌 자금이라 하더라도 저는 철저하게 삼성전자 위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재편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차 충격은 제가 이제 모르겠는데 2차 충격이 이번에 굉장히 셌습니다. 상당한 또 버블을 몰고 왔거든요. 뭐 좀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이제 1차 충격에 의해서 2차 충격이 동시에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60일선이 깨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60일선이. 주가가 안 오른 상태, 바닥에 다지다가 안 오른 상태에서 60일선이 깨지면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주가가 이격을 벌려놓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60일선이 깨지게 되면 위험해요. 60일선은 뭐냐면 7월달, 8월달, 9월이 되겠죠. 60일선이라는 것은 이제 최근 3개월 동안에 평균 매수 단가도 될 수 있고 평균 매도 단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60일선이 깨졌다는 것은 최근 3개월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이 손해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P를 넘어간 거죠. 특히 이제 7월달 여러분들 6월 말서부터 랠리를 잘 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수급의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평균이 손해를 봤다. 그동안 계속해서 뭐 본전까지는 했는데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수급의 어떤 전환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아마존이 그렇고. 자, 이제 9월 4일자 기사인데, 미국의 시가총액 톱5의 퍼가 44배입니다. 앞서 이제 삼성전자의 퍼가 대략 한 14배, 15배 되니까 3배수가 넘죠. 평균 퍼 44배가 예전에 2000년 전후에 닷컴 버블이 있었죠. 닷컴 버블 수준에 육박했다고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반론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뭐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던 걸 사서 뭐 넷마블이라든가 뭐 기술적으로 좀 오를 수 있어도 우리가 추세적인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보다는 삼성전자의 어떤 기회가 많다. 삼성전자 혹은 현대차, 삼성전기 이런 쪽에 훨씬 더 기회가 많고, 일단 프레시하죠. 굉장히 신선하죠. 서학개미들, 동학개미마저도 테슬라를 500달러 부근에 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살만한 세력들이 다 샀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제 매수가 상당 부분 이제 포화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주치 부분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되겠죠. 퍼가 이제 44배에 달한다는 거죠. 이런 거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당시 상위 50개 기업 퍼 50배 이제 근접했다는 게 영국 경제 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분석이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제가 전에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지금 삼성전자와 이제 TSMC, 삼성전자가 가치 성장주라면 이제 TSMC는 이제 기술 성장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연 매출 대비, 전체 연 매출 대비 시가총액 비중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1.49배에 불과했는데 TSMC는 9.66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많이 오른 거죠. 예? 가치에 근거해서 오른 게 아니라 어떤 흐름으로 올라가죠. 흐름으로. 펄을 보니까 이게 이제 8월달 기준입니다. 8월 6일자 기준인데 펄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당시에 13.2배에서 펄하는 게 퍼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이게 이제 주가하고 주가 현재가하고 이제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가가 매일 바뀌죠. 수시로 바뀌죠. 그러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초보분들은 이 퍼가 어떨 때는 당신이 네가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16배로 갔다 왜 14배로 가냐.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계속,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죠. TSMC 퍼 PBR이, 퍼가 23.8배, 한 24배 정도 되니까 역시, 2배 가까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TSMC, 반대로 이제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한 반절 정도, 50%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 보니까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삼성전자 2분기까지 매출이 이제 53조고,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1000억이었죠. 2분기만. TSMC는 이제 매출이 12조고, 영업이익이 5조입니다. 그런데, 이 캐파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TSMC에 훨씬, 매출도 훨씬 많죠. 영업이익도 8조 대 5조니까 3조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테슬라의 고점과 삼성전자의 저점이 일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재평가. 저는 재평가를 넘어서 저는 이제 프리미엄, 삼성전자 프리미엄 시대도 우리가 올 수도 있다. 반드시 온다는 건 아니지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최고점이 삼성전자의 최저점. 이거는 여러분들 대단한 이론은 아니죠. 대단한 어떤 역학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못 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오르고 애플이 오르고 이쪽으로 TSMC 이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돼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는데 테슬라가 조정을 받고 애플이 조정을 받고 TSMC가 조정을 못 올라준다면 그 몰려있던 매기가 일거에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인데요. 역사적 고점이 53,000원이에요. 이제 얼마 안, 한 1,000원대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돌파하게 되면, 돌파 프리미엄이 작용하죠. 대기 매물, 이제 본전 매물이 없죠. 그러니까, 의외로 굉장히 이제 탄력적으로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보통주 월봉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요번에 3월 19일날 최저점을 찍었죠. 코로나 저점을 새로운 어떤 출발 파동으로 봤을 때 상승 충격 1파 그리고 조정 2파죠. 2파 8월 달에 조정이 왔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9월 달은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동이 3파동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1파동의 사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상승 충격 3파동은 우리가 충분히 접근 가능하거든요. 상승 충격 3파동은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다 대도우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오늘 방송 들으신 분이라면 다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내 어떤 내 성과물로 만들 것이냐. 제가 좀 특히 이제 좀 세속적인 얘기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포카 같은 거 좀 치죠. 포카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카드를 3장을 나눠줍니다. 3장을 나눠주죠. 3장을 나눠주는데 3장을 나눠주고 나머지 이제 4장을 줘요. 거기서 이제 패를 맞춰서 뭐라고 하나 족보가 딱 있죠. 족보가. 근데 포카드 A 포카드면은 최고죠 거의. 근데 3장을 나눠주는데 에이스가 3장이 들어왔어요.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에이스가 카드를 한 10시간 정도 치는데 첫 번째로 에이스가 3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3장으로 판을 끝내버려야 될 거예요. 그게 승부사적인 기질이죠. 카드를 잘 치는 사람들이 그러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메커니즘은. 자,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퀄컴의 차세대 5G 칩을 전량수주했대요. 전량수주. 원래 사실 얘기가 길어지는데 퀄컴은 삼성전자 때문에 이게 회사가 커진 거죠. 옛날에 CDM이라고 그러죠.
자, 여하튼간에 퀄컴이 1차, 2차, 3차 발주를 이제 삼성전자한테 냈는데, 기존에 그 TSMC에 뒀던 것을 이제 그 삼성전자에 넘겼는데, 이게 뭐 인간적으로 뭐 칭해서 이거는 아니죠. 냉정한 기업 논리는 사실 기술력이죠. 기술력,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한 거라고 이제 해석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시간 관계상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18만원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라고 그랬어요. 월봉에 뭐 이평선하고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이제 낙폭가 됐다는 그냥 어떤 워낙 많이 그동안 소외를 받았죠. 거기에 따른 반동으로도 올라갔다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여기에다가 현대차를 이제 그 가치 성장주 패러다임을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뭐 22만원이 아니라 25만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저도 이제 그 지인들이 현대차를 사도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 모른다고 그래요. 제가 사실 그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틀린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근데 성장 기술주가 가치 성장주 개념으로 접근해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 같이 그 유튜브 하고 이런 사람들은, 특히 전문가들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 주도주 논리를 비롯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상당히 제가 만들었는데도 뭐 단순하지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내년도 2021년 그린카 대격변의 시작. 여기 뭐 이제 eGMP라고, 이거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이죠. 그리고 이제 EV 신차가 이제 대거 출시되면서 올해 이제 11만 대, 그리고 내년에 22만 대를 이제 100%가 증가하고, 미국 대형 상용차 전문업체 커민스가 이제 수소 상용차죠. 상용차 진출한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새로운 기존의 어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이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성장주라는 거죠. 동사의 그 수차 판매 대수는 2020년 12,000대에서 2021년 내년도 2만 대로 66%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 목표 가격을 뭐 22만원 제시했는데, 기존 영업 가치에서 이제 수차 분의 가치를 이제 더한 거다. 뭐 빅사이클에 진입하고 내년에 영업이익 보면은 이제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갈 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막 1조 2천억 정도 늘어났고, 작년에 이제 3조 6천억에서 올해 예상이 이제 3조 8천억. 지금 또 보고서를 보니까 4조 넘는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좋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봤죠. 지금 잠시만요. 이게 유진투자증권 8월 31일자네요. 보니까 PBR이 올해 예상 PBR이 0.7배, 0.5배에서 0.7배. 그다음에 퍼가 13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대비 저평가. PBR 보면은 우리가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니까 굉장히 저평가 됐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삼성전기도 삼성전자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역시도 지금 소외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가 가치 성장주 개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은 사라는 논리가 아니고요. 롯데케미칼 최근에 보니까 뭐 자회사 롯데 알미늄이 2차전지 양극막이라고 이쪽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오늘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또 뭐 국내 최초로 FDA 인증을 받았는데, 그게 재생 플라스틱 소재를 또 개발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전통주, 뭐 가치주 차원인데 계속해서 성장성 어떤 이슈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 같으면은 그런 재료가 나와도 별로 주가가 못 가요. 그런데 지금 기존 시장 자체가 성장 기술주에서 가치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문자위원 관련해서는요, 뭐 하여튼 제가 여러 말씀드리고 싶은데,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저희도 뭐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있지만,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철저하게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저희가 또, 회원 문자를 진행하거든요. 관심인들은 많은 어떤 동참 바랍니다. 제가 또 구독과 좋아요 얘기를 안 했는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